네, 이제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김홍석 차장님 말씀한 대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론 교육이 될 것 같고요. 현장보다는 메타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은 좀 인원을 조금 나눠서 할 생각입니다. 이유는 거기가 기관이 아니고 업종을 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니까 그게 지장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나누어서 조금 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은 여기 김홍 사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스케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그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걸 조금 많이 봤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뉴딜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저는 청년 일자리 이 좀 많이 디지털화 되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새로 생겨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앞으로 정책을 수반하거나 계획하실 때 이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새로운 정책, 새로운 어떤 전략들을 조금 내주셨으면 합니다. 타이틀은 디지털 뉴딜 시대, 디지털 뉴딜, 디지털 균형 뉴딜 엄청난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MZ세대, 그리고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MZ세대가 가장 즐기는 놀이터가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가상융합 경제라는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과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메타버스의 개념, 그리고 메타버스의 어떤 산업의 현황, 그리고 메타버스가 생김으로써 생기는 일자리, 그리고 이 내년도 22년부터 현재부터 20년까지의 정부의 동향 관련 영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강의가 좀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시나 부처 관련돼서 설득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하고 지루한 면은 있겠지만 메시지만큼은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좀 잘 지겹더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지겨운 목소리가. 아, 감사합니다. 예, 메타버스의 개념입니다. 메타버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메타라는 가상, 그리고 유니버스라는 현실 세계가 결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바타를 통해서 현실과 같은 사회 경제 활동을 한다라는 의미의 메타버스라는 말이 합성화됐고요. 시작은 게임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바타 자체가 게임에 있는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라는 미국 게임에서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게임을 만들었는데, 기존의 게임은 공급처가 있다면 이 로블록스는 소비자가 게임을 창작해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제조해서 소비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다시 생산자가 되고 생산자가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 그러한 문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든 게 로블록스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임을 만들고 그 게임으로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이게 메타버스라는 개념에 시작이 됐고요. 시작은 로블록스라는 게임에서 시작되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타버스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하고 결합해서 이제는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 중심, 제가 전시 컨벤션, 뷰티, 공연, 축제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을 통해서 커머셜 시장이나 광고 시장을 확산되고 있고, 이게 팬덤을 통해서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디지털 휴먼은 아바타를 말합니다. 아바타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이거에 대한 경제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아까 게임에서 시작됐죠. 게임이나 e스포츠에서 시작됐고, 지금은 상담, 전시, 공연, 축제, 그리고 원격 협업 교육 이런 것까지 코로나 이후에 많이 확산되고 서비스들이 개발됐습니다. 예전에는 메타버스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습니다. 예전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 2000년도 메타버스가 나왔는데, 그때는 그냥 단순한 어떤 영화의 주제, 그리고 단순한 어떤 게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왜 요즘 이렇게 메타버스가 핫이슈 됐냐면요, 아마 카카오를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카카오는 오픈 플랫폼 안에서 그냥 메시지를 전달받는 것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들, 가족들이 오늘 학교 다녀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모티콘을 날리고, 여기에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선물하기였습니다. 어떤 특정한 날에 선물하거나,
그리고 이제 선물하게 되면 페이를 지불해야 되니까 금융. 그리고 이런 문화, 영화, 예약 이렇게 됐는데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일상생활에 가속화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속화됐습니다. QR코드를 찍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못 만나니까요. 4명 이상 못 만나고 지금 또 30명 이상 못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되어 있어야 되고 요즘은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걸 못 만지면은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진 상태에서 경제적 가치가 창출됩니다. 그게 이제 메타버스라는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저희가 4명 만나서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상 공간에 몇백 명이 만나야 될 수도 있고 공연 같은 경우는 1억 명이 만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을 만들다 보니 일단 메타버스라는 가상융합 경제 플랫폼이 생기고 이 플랫폼 안에서 아까 SNS, 선물하기, 이체하기, 예약하기, 공연, 축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이슈화된 거는 코비드 때문이었습니다. 시작은. 예, 예전에도 있었지만 코비드 때문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유경호 컬럼니스트가 메타버스 관련돼서 맵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기를 이해하면은 메타버스 개념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당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4가지 요소,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 가상 세계, 이 4가지 요소가 메타버스를 이루는 구성 요소입니다. 뒤에 아마 쉽게 이야기하지만은 증강현실은 포켓몬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 포켓몬이라는 이미지를 두고 그게를 놀이문화처럼 했던 게 증강현실 세계고요. 라이프 로깅은 애플 워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되고 데이터화 남습니다. 그처럼 거울 세계는 저기 배달통이나 이런 걸 현실에 있는 정보들이 디지털로 그대로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상 세계는 현실에 없는 세계입니다. 현실이 없는 세계. 그러니까는 영화 아바타 보셨죠? 생명수. 이건 현실이 없는 세계입니다. 이 4개가 가장 융합이 되고 결합이 됐을 때 메타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에서 위에 보시면은 생활형 가상 세계에서 실생활과 같이 사회적, 경제적 주어진 가상 현실 공간이다. 모든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해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하는 가상 세계다. 이렇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마 그 국회에서도 이 부작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 현금화입니다. 가상화폐 유동성이 엄청 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0대들이 돈을 막 엄청나게 투자해서 많이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모를 수 있는 불법 행위. 그리고 게임처럼 중독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제화해야 됩니다. 어차피 메타버스는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과 온오프라인이 같이 갈 수 없는 세상에 온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병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는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에 왔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는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엔비디아의 그 잭슨 황이 이제 메타버스를 많이 언급했는데 이제 옴니버스 플랫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옴니버스 플랫폼 같은 용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블록체인 기반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가고 있습니다. 보통 메타버스 가면 뭐 증강현실이다, 게임이다, 아바타로 만든 세상이다, 가상자산이 있다, 웹 3.0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가상 증강현실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접촉하고 게임을 통해서 메타버스 서비스를 즐깁니다. 그리고 나와 똑같은 아바타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거기에 만드는 디지털 자산, 아바타라든지 가상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자산처럼 되고 있습니다. 웹 3.0은 메타버스를 운영하려면 웹 1.0이 지금 아시는 인터넷입니다. 웹 2.0이 모바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환경이 웹 3.0입니다. 그게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XR, 메타버스, 유비쿼터스 VR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아바타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 간에, 측이 간에
확장 현실 세계로 보시면 되고요. 예, 가상융합을 통해서 시공간, 다자간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메타버스를 유수하는 4가지 요소입니다. 이 4가지 요소가 완전히 다 결합될 때 완전한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면은 이 몇 가지만 연결하면은 그건 메타버스 아니냐? 메타버스 맞습니다. 자동차도 뭐 제네시스가 있고 여러 가지지만은 어떤 스펙이나 있는 환경적인 요소인데 이것들을 다 연결하면은 완전한 메타버스고요. 이게 좀 덜 연결되면은 멀티버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아까 말하는 정말 가상공간에서 10억만 명이 같이 이야기 나누고 토론할 수 있다면 이거는 메타버스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결합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노력하고 많은 서비스들이 앞으로 만들어낼 거라는 걸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엔비디아라든지 MS라든지 삼성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쉽게 생각하면 포켓몬입니다. 아까 했지만 현실 세계에서 디지털 이미지를 하나 올려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부분이고요. 거울 속에 에어비앤비라든지 구글 어스라든지 현세 그대로 어떤 정보를 모바일에 올리는 거를 거울 세계라고 하면 됩니다. 라이프 로깅은 애플워치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차고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저장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공유하는 형태라 보시면 되고요. 가상세계, 영화 아바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결합됐을 때 하나의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메타버스는 게임형, 아까 게임에서 시작했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이 소셜형, K-팝이라든지 이런 여행이라든지 정보를 만드는 거, 그리고 경험 확장형, AR을 통해서 요즘은 구글 키면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로까지 알아줄 수 있는 경험 확장형, 그리고 요즘 스마트 공장에서 들어가는 어떤 디지털 트윈 같은 가상 공장형, 4가지 유형의 서비스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증강도시, 개방형 현실과 가상융합 경제 플랫폼으로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곧 자산이고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그거를 비주얼레이션, 그러니까는 가상화했을 때가 그리고 그거를 표준화했을 때, 표준화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지금 뭐 위원장님하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공신력이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일반화되고 표준화돼야지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표준화, 그리고 스마트폰, PC, 그리고 이런 XR이나 VR 이런 기기들이 같이 연동돼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현실과 가상융합의 경제활동,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체험에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화폐로 전환될 때, 그리고 이 자체가 데이터 주권, 자산화될 때, 이러한 부분들이 결합되는 게 아까 말하는 완전한 메타버스를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놀이, 게임에서 시작됐지만 현재는 문화예술, 그리고 일, 소통하는 거, SNS, 그리고 협업, 교육, 스포츠, 건강, 에너지, 가상도시, 현실도시에 다양하게 앞으로 발전할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메타버스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일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컨택트, 만나서 일을 하고, 언택트, 아예 안 만나고, 언택트, 이제 온라인상에서 만나고, 유택트, 유비쿼터스 텍트라 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온오프가 같이 같이 연결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이 사례로서는 교육이 제일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했지만은 교육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클라우드에 다 올려서 어떤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가 쓸 수 있게끔 만들고 그 학교별로 저작 도구만 준다면 그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학의 방정식을 가리키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1차 방정식 가리키는 방법들이. 근데 규칙은 있지만은 룰은 있지만은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방법은 이 클라우드 기반에서 땡겨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학 선생이 아니라도 수학의 룰만 알면 수학 선생의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처럼 이러한 데들이 유텍트 형태로, 유비쿼터스 형태로 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을 좀 했는데 아마 메타버스하고 디지털 트윈하고 막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디지털 트윈은 엄청난 이 메타버스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저랑 똑같은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저랑 똑같은 사람. 제가 6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에 밥을 먹고 뭐 이렇게 규칙인데 어떨 때는 6시 안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은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단순하게 멀티미디어 기술 가지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나 그리고 DNA,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이 다 집약돼야지 저랑 똑같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 트윈은 메타버스의 결정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메타버스하고 디지털 트윈하고 어느 게 더 클까요? 예, 메타버스가 더 큽니다. 예, 메타버스가 더 큽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개념적인 걸 말씀드렸고요. 이제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메타버스를 알기 전에 현재 이제 컨텐츠 산업, 실감 컨텐츠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컨텐츠는 생산, 유통, 소비라는 3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생산한다는 거는 실감 기술을 생산하고 실감 컨텐츠를 생산하고 그리고 이거를 소비자한테 풀이는 이제 유튜브라든지 통해서 플랫폼이 있고 활용하는 거는 과학 기술이나 공공 서비스, 산업 융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였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러면 코로나 터지고 뭐가 바뀌었냐? 이 생산 주체가 생산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소비자도 이거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가능하게 한 거는 메타버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산자인지 내가 소비자인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생산해서 유통을 통해서 팔면 되는 거니까.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게 더 가중화시킨 거는 인공지능, 요 보면 AI 미디어 컨텐츠, 그리고 미디어의 컨텐츠를 고화질로 변환하는 거. 아마 지금 LG전자 TV 보면은 AI TV가 있습니다. 그거 혹시 보셨으면 알지만 옛날 영화도 지금 만든 영화로 변환시켜 줍니다. 그처럼 고품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기술로 보이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딥러닝이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강아지를 인식하는데 한 10,000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강아지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강아지를 인식하는데 그러면은 이걸 다 인식하고 강아지의 언어라든지 이런 걸 알게 되면 대화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 한 2년 전에 갔었는데요. 홀로코스트에 이제 유태인 증인이 있었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UCLA에 가서 이제 이러한 화면을 두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제가 왜 이거를 화상의 일을 할까 이 생각했습니다. 화상의 일을 할까. 그래서 좀 듣고 나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 2시간 정도 들으니까 귀가 조금 트였는지 좀 들렸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5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죽었던 사람의 5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대화하게 됐는데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 사람이 밥 먹었어, 밥 식사하셨어요 이런 단어를 다 취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그 사람이 한 5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세상에서 내가 대화를 할 수가 있으나 나랑 똑같이 저 데이터 10년치만 있으면은 그렇죠? 왜냐하면은 다 저장돼 있고 내가 묻는 질문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집에 가서 하는 말들은 한 몇 종류 될까요? 한 1000종류 될까요? 집에서 하는 말. 그 1000종류만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밥 먹었어? 오늘 뭐 먹었어? 이런 단어에 대한 답은 딱 나오잖아요. 오늘 김치찌개 먹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기술들이 이제 실감 컨텐츠에 더해짐에 따라서 메타버스를 가능하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메타버스 하면 XR 기술이라고 먼저 합니다. 근데 XR 기술은 접촉 기술입니다. 제가 아바타를 통해서 접촉하는 기술입니다. 물론 이 기술 중요한 기술입니다. 근데 메타버스는 XR 기술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XR 기술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XR 기술 중에서 현실 세계 리얼리티가 있고 가장 먼 가상세계 버추얼 리얼리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결합되는 아그먼트 리얼리티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이 두 개의 장점을 말한
믹스 리얼리티, 총 이렇게 AR, VR, MR이라는 기술이고, 이걸 통칭해서 XR이라는 말을 합니다. 요거는 메타버스를 접촉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AR 글라스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쓰면은 이제 메타버스를 접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쓴다고 해서 메타버스의 기술을 다 구현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바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랑 아바타를 소통하는 소통 도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XR 기술은 그러한 소통 도구의 하나이고, 소통 도구의 하나고, 이 시장이 지금 커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 서비스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저희들 삐삐 쓰시다가 2G 폰 쓰다가 이제 스마트폰 쓰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서비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처럼 시장이 뭐 AR, VR 기술이 뭐 100억 달러에서 이제는 2030년까지 AR과 MR 기술은 146조, 그리고 VR은 50조, 메타버스는 317조 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니즈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 니즈에 트랜스포머 했던 거는 코비드였습니다. 물론 다양한 반도체 기술, 삼성전자가 많은 파운드리 기술이라든지 뭐 5G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됐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기술이 수반되고 해서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장은 소비가 있어야 되고 니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니즈들이 이제는 만들어진 거죠. 이게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제가 모든 기술을 한번 집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디바이스 기술, HMD, 이게 이제 한 300만 원 하는데요. MS에서 만든 HMD입니다. 산업용입니다. 산업용이다 보니까 기능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좀 둔톡한 편이고요. 요게 이제 뷰직스에서 만든 HMD입니다. 이거는 좀 특정한 어떤 부분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경다워지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의 형태로 디바이스는 가져갈 겁니다. 산업용은 산업용대로 가져갈 거고요. 이거 우리가 일반용은 일반용대로 가져갈 거고요. 이처럼 영화를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영화 형태로 가져갈 겁니다. 뭐 저희 그러니까 판매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관계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디바이스들이 HMD, 스마트폰, 그리고 VR 슈트, 이제 아마 영화에 나왔는데 플레이온인가? 그 영화에 보면 슈트를 입고 동작을 합니다. 그런 슈트, 장갑, 웹이라는 게 환경이라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 그리고 테크놀로지는 아마 뒤에 보시면 그래픽 엔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는 엔비디아나 이런 데들이 왜 그렇게 많은 주가가 오르느냐? 그래픽 엔진을 다루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픽 엔진이 얼마나 중요하냐?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가 똑같이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픽 엔진입니다. 실감이죠, 실감.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뒤에 아마 영상 제가 보여드릴 건데, 만났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가능한 게 그래픽 엔진이고요. 시뮬레이션, 어떤 환경 속에서 제가 이렇게 얼굴을 찌푸렸을 때 그 어떤 환경이 바뀌어지는 어떤 시뮬레이션, 데이터, 아까 말한 XR, 인공지능, 인터랙션. 메타버스는 저 혼자 노는 게 아니고 상대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오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 와야 되고, 이러한 인터랙션. 그리고 제가 이제 유저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유저 플랫폼은 소비자가 느끼는 겁니다. 아바타, 컨텐츠, 크로마킷, SNS, 저작도구. 저작도구는 아마 포토샵이라든지 엑셀이나 한글 쓰면 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저가 쓰는 것들, 유저가 만들 수 있고 유저가 쓰는 것들. 그리고 인프라는 5G라든지 VPX라든지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양한 많은 정보를 처리하려고 하면은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5G나 와이파이 6의 대역을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처럼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이게 이제 서비스죠. 어떻게 보면 e스포츠, 게임, 회의, 축제, 쇼핑. 그러면 이 중에서 이게 없다고 했을 때 메타버스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유저 플랫폼이 없다. 메타버스 시장이 이룰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프라가 없다. 뭐 맵이 없다. 어떻게 거울 세계가 만들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단순하게 XR로 본다면 메타버스는 XR이 아닙니다. XR은
접촉 기술이고 핵심 기술은 맞지만은 메타버스를 전체를 이루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대구가 모바일, IT, XR, 게임 이 산업이 있기 때문에 대구가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이걸 할 수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옛날에 삼성전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가지고 있었을 때 저희가 인프라 이런 부분하고 테크놀로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인프라나 돼 있고요.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유저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디바이스는 중소기업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H&D, 마이크로소프트사, 뭐 이런 삼성 이런 거는 대기업이 할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떠한 구성 요소 중에서 대구만한 산업적으로 대단한 도시는 없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수도권이 저는 최고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다음으로 도시를 찾는다면 잠재력은 대구가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앞에 말한 부분입니다. XR, DNA 이런 아까 단순하게 XR만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메타버스 세계가 열린다라는 말을 제가 좀 이야기한 거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아까 그러면 지금 메타버스 관련돼서 기업이 어떻게 했느냐? 아까 저 말한 디바이스, MS, 페이스북, 구글, 애플이 하고 있고요. 시간 콘텐츠, 엔비디아는 아마 전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삼성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기업이 이제는 엄청나게 컸고요. 유니트, 로블록스, XR 디바이스의 뷰직스, 뭐 AT&T 통신사 뭐 많습니다. 클라우드, 아마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메타버스의 환경을 구축하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앞으로 열린 세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갈 수 있는 메타버스와 연결되는 하이브리드 세상이 된다고 보시면 된다고 저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이미지화 시킨 겁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돼서 국내 기업은 네이버가 이제 페토라는 걸 내면서 이제 뭐 공연이라든지 저 블랙핑크, BTS 그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요 빅히트, YG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를 참여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플랫폼과 하드웨어를 같이 만들고 있고요. 애플도 지금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고, 유니트가 엔진을 만드는 곳입니다. 로블록스 게임이고요. 아마존은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메타버스 중에서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좀 이름 있는 게 이제 마인크래프트, 그 로블록스, 제페토, SK가 이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제페토는 네이버 거라고 보시면 되고 SK는 이 브랜드고요. 이 옆에 있는 거는 외국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현재 메타버스가 되게 이제 이슈화된 게 한 4가지 있는데요. 왜 이제 이 4가지 중에서 한 요소를 제가 분석해 봤는데 왜 성공했을까라는 요소인데, 메타버스, 특히 제페토를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페토는 지금 현재 2억 명이 정도 쓰고 있고요. 그 중에 90%가 해외 이용자고, 그리고 80%가 Z세대입니다. MZ세대죠. 이유는 저희가 이제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서 가장 친숙도가 가장 높은 세대가 MZ세대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제 죄송한데 제가 나이가 이제 50입니다. 근데 이 지금 있는 MZ세대가 20이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이거는 완전하게 자기들한테 장난감 같은 겁니다. 예. 저도 제페토를 쓰고 있습니다. 제페토를 써서 한강 둔치공원에서 사람들하고 소셜을 하고 있습니다. 해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한 달 쓰고 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세대는 엄청 다양한 디바이스, 엄청 다양한 환경 안에서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페토 세대에서 왜 얘네들이 시장을 만들어내냐면 가상 휴먼 아바타입니다. 아바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페토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제페토 스튜디오가 가지고 아바타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 아바타가 있습니다. 아바타 만드는데 몇 분 걸리냐면은 1분도 안 걸립니다. 제 거 만드는데. 거다가 거기는 저작 도구를 해서 옷을 입히는데 다 해서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거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만드는 거는 제페토라는 스튜디오 들어가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상 공간은 현실 공간과 달라서 엄청난 가상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구시당 이 환경 공간 설계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여기 디자이너 중에 하루도 안 걸릴 겁니다. 이 똑같은 환경을 디자인하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이제는 저 안 오시고 아바타가 오시겠죠. 그럼 저는 그대로 있을 거고. 이렇게 공간을 설계하고 이 공간을 다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접촉은 1억만 명, 2억만 명까지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만 된다면, 용량만 된다면. 하지만 인터랙션, 직접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메타버스는 50명까지 가능합니다. 동시 접속해서 동시로 이야기하는 거. 제가 위원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처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이렇게 회의할 수 있는 거는 현재까지는 트래픽까지 생각해서 5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클라우드 기술이 발달하면 50명에서 100명을 동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런 미술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술관, 축제, 그리고 뭐 회의, 그리고 뭐 컨벤션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팬덤을 만들고 팬덤 자체가 시장입니다. 관심이니까요. 시장이고 이것들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셜이라는 게 가장 큰 힘은 공유의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거 단상에 빨리 찾고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좋은 핫플레이스 있으면 금방금방 찾아서 거기 가서 음식을 먹거나 하잖아요. 그처럼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요소가 네이버 제포터에서는 구현이 가능합니다. 가상 인간을 만들고 아이템을 만들어서 창작하고 판매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거를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공간도 다양한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연결하고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 뭐 박물관이라든지 뭐 공연 축제라든지 그리고 이런 보통 인플루언서들이 토론하지 않습니까? 뭐 여기도 정책 발표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팬덤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가 성공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아까 메타버스의 성공 플랫폼의 핵심 요소를 제가 뽑았는데요. 아마 요게 일자리하고 관련했을 겁니다. 한번 아바타. 일단은 나랑 똑같은 소통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아바타가 있고요. 오픈월드가 있습니다. 저 지구가 만약에 열이라면 메타버스 안에 오픈월드는 100까지 이상 가능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세계까지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샌드박스는 무엇든 제가 아이디어가 있다면 뭐든지 만들고 이거 부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자유로운 아이템을 만드는 샌드박스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제가 만든 게임을 팔 수도 있고 팔아서 나오는 어떤 가상화폐를 가지고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로블록스라든지 현재 제페토라든지 로블록스는 로벅이라는 화폐가 좀 돼 있습니다. 일정 금액이 되면 그거를 현금화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오픈월드,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월드를 내면 지구 표면이 5억 킬로미터랍니다. 근데 마인크래프트는 한 7배 되죠. 이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처럼 그 아바타가 놀 수 있는, 탐험하고 공간할 수 있는 정말 이러한 공간들을 메타버스는 제공하고 있고요. 샌드박스. 예전에는 생산자가 있으면 우리가 인터넷 접촉해서 그 게임을 즐깁니다. 근데 이제는 소비자가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샌드박스 체계가 메타버스 안에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 게임뿐만 아니라 유튜버라든지 이런 것도 다양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보시면은 개발된 게임이 한 5,500만 개 정도 됩니다. 로블록스 같은 경우 5,500만 개인데 한 800만 명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게임 개발자 수익이 한 2억 5천만 달러 정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양한 게임을 온라인상에서 즐기고 거기에 대해서 효능적 가치를 느낀다면 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현실에서 돈을 벌어서 온라인에서 돈을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이 게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온라인에서 돈을 벌어가 오프라인에서 돈을 쓴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게임을 만드는 거나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팔고 그걸 통해서 구찌 가방을 산다든지 명품 가방을 산다는 말이 요즘 있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대, 10대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이디어만 괜찮으면. 그리고 아바타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보통 이제 그 슈팅 게임은 게임을 해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사격 게임은 손만 나옵니다. 하지만은 손만 나오는 거하고 자기 자신이 아바타가 돼서 그 가상 공간하고는 친숙도가 다르답니다. 제가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데 다들 손만 있으면은 제가 대화할 맛이 안 나겠지만 다들 이렇게 계신다 하면 이는 친숙도는 다르겠죠. 자기 자신을 만드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아바타 캐릭터를 만드는데 시장이 한 5천억 달러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한번 사봤는데요.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공간에 대한 표준화, 아까 표준화 말씀드렸죠. 표준화가 있었는데, 표준화에서 구글 어스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기 007 시리즈나 그런 영화에 나오는 어떤 장소를 하나 사봤는데, 제가 살 때는 100달러였는데, 제가 300달러에 팔았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 공간이 있어야 이 안에 그런 미술관이라든지 그 공간에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간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좋은 컨텐츠 있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가상 공간이 있는 거고요. 저는 가상 공간 살 때 아이디어를 생각했던 게, 예를 들어서 핫플레이스, 지역의 명소, 대구 같으면 불국사, 불국사가 이제 갓바위라든지 김광석 거리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런 쪽에 아마 거의 다 나가고 없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가상의 어떠한 이제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한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했던 메타버스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일자리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간에 일자리 정책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디지털화 되면은 오프라인에 있는 인력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래도 디지털화 좀 시켜서 이런 좀 저희같이 40대, 50대도 뭔가를 해야 되는 일자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MZ를 위한 일자리입니다. 이유는 메타버스에 친숙하기 때문에 이 주제로 해서는 메타버스가 만약에 더 가속화됐을 때 이러한 일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던 그 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했죠. 웹 1.0, 웹 2.0, 웹 3.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웹 1.0은 아까 온라인 시장. 제일 처음에 저희가 오프라인 그냥 물건을 주고받고 만나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접속해가지고 공급하는 것들을 저희 받아오는 시장. 이제는 제가 물건을 만들고 제가 아이템을 생산하는 세상.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가 아까 말하는 인간은 메타휴먼이라는 아바타가 생기고, 피지컬, 물리적 공간은 버추얼이라는 가상 공간이 생기고, 미래, 과거, 현재를 왔다 갈 수 있는 미래 세계는 가상 세계지 않습니까? 갔다 갈 수 있는 이러한 인간과 시간과 공간에 융합되는 메타버스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적용 분야는 워크, 플레이, 라이프, 이런 정책, 팔러시 이렇게까지 정책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합니다. 월드 와이드 웹, 따따따따. 근데 제가 웹 1.0 인터넷 시대, 웹 2.0 모바일 시대, 웹 3.0 메타버스. 혹시 웹 1.0이 인터넷이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안 찾아봤는데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확산된 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1990년도 후반 정도, 98년, 20년도 정도 되고요. 모바일이 이제 20년 이후로 되고, 그만큼 주기가 갈수록 되게 빨라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과 이 기술의 차이가, 이 기술의 진화가 이 기술이 되고, 이 기술의 진화가 웹 3.0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콘텐츠가 중앙 집권화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네이버가 콘텐츠를 만들면은 유저들이 그냥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탈중앙화입니다. 그러니까는 네이버가 콘텐츠 만드는 게 아니고 저작 도구나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유저가 만듭니다. 제가 만들어서 올리고, 이걸
중앙이 아니고 다른데 네이버도 될 수 있고 로블록스도 될 수도 있고 다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이 이제 소속되지 않고 이 컨텐츠는 저작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산업체가 제공하더라도 컨텐츠는 이제 개방형되고 많이 이제 확산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 1.0에서 웹 2.0 나왔던 때의 직업입니다. 아까 웹 디자이너 홈페이지 만들어야 되니까요. 홈페이지 만들어야 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트래픽 분석해 줘야 되니까요. 트래픽 분석해 줘야 되니까 유튜버 요즘 개방형 플랫폼이죠. 유튜버들이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고 되면 구독이라는 걸 누르고 거기에 대해서 사이버 머니들이 다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웹 2.0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메타버스 생각에서 아까 말하는 아바타를 만들고 그 아바타를 통해 게임을 만들고 확장하는 거, 그리고 게임을 이제 생산자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공급하는 거, 그리고 이 플랫폼을 저작 도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에디터들은 여기 관련돼서 이러한 현상으로 해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게임 개발자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그 1만 달러, 1,200만 원 정도 받는 게 거의 한 1,057명 정도 되고요. 1억 정도 받는 게 한 249명. 약 11억 받는 게 3명입니다. 이게 이던 가브론스키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로블록스의 게임을 만드는 사람 중 하나인데, 한 달 수익이 5,500만 원입니다. 자기가 게임 아이템 만들어가지고요. 그처럼 자기가 옛날에 게임을 사용했던 애가 자기가 게임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더. 이런 LG CNS 같은 경우는 교육장 빌딩 할 수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공간을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영상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여기 옆에 이분 옆에 갔으면 제가 여기에 이런 동영상 화면이 같이 싱크로 돼가 뜹니다. 이러한 빌딩 환경,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저작 도구가, 이건 게임 개발하면 저작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이 게임 아이템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포토샵이나 이렇게 이런 저작 도구가 있으면 빌더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템 디자이너. 이 제페토의 크리에이터라고 있는 렌즈 같은 경우는 연봉 한 달에 한 1,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1,300만 원 정도 벌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바타에 입히는 의상, 옷, 이런 아이템, 슈즈, 이런 머리 디자인,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아이템 디자이너고요. 밑에 보시면은 위에 아까 엔진겠죠? 위에 요 엔진은 유니티 엔진이라는 도구입니다. 밑에 이 엔진은 언리얼이라는 엔진 도구입니다. 게임 같은 느낌이라면 밑에는 실제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이거 봐도 위에 있는 아바타와 밑에 있는 이 두 분이, 이 사람도 가상 휴먼, 디지털 휴먼입니다. 이처럼 많이 이 아이템 디자이너들이 이런 어떠한 도구를 쓰냐에 따라서 품질이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이 목적이 달라진다 볼 수 있고요. 요즘 이제 아바타 드라마가 나옵니다. 아바타 드라마의 PD. 그러니까는 뭐냐면 10대들이 이제 드라마를 만듭니다. 드라마를. 그래서 옛날에 웹툰 가지고 드라마 만들어서 좀 대박 나고 그렇잖아요. 그처럼 이제 이 뱀파이어라는 드라마를 만들고 자기들이 유튜브에 올리면은 그거를 또 다운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워서 좀 벗겠습니다. 그런 플랫폼들이나 디바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가 나올 거고, 이런 일자리들은 저작 도구를 활용하거나 사용할 줄 알면 됩니다. 아이디어만 좋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이 계속 나오고 수익 모델이 될 거라는 거고요. 지금 이런 MZ 세대들이 더 빨리 적응하고 더 빨리 좀 많이 확산될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일자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일자리 안정화되는 사회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중독성, 그리고 아까 말한 화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제도화돼야 되는 건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런 일자리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에서나 이런 데서는 어떤 제도 마련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사업 동향입니다. 이 자료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없을 건데요. 초기에 아마 뒷자는 없을 건데, 왜냐하면 일단 정부에서 비공개식
자료가 있고 이래서 일단 기획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없는 부분이 있는 부분 양해해 주십시오. 이번에 과기부에서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되는 플랫폼 사업을 22년도에 공모를 냅니다. 그리고 저희 대구, 제주, 광주가 전시 컨벤션, 미래 실감 교육, 특화 관광, 역사 가상 솔루션 이러한 솔루션 개발을 하고요. 이번에 아까 그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수출 산업의 확장 컨텐츠 중기부 사업을 저희가 이제 이 민주당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 플랫폼과 서비스 위에 올리는 수출 기업들에 대한 아까 메타버스에 올리는 컨텐츠를 제작 지원해서 아까 말하는 만나지 않아도 만나서 회의하고 그리고 가상의 공간에서 자동차 부품이 어떻게 배치가 되고 어떻게 동작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현재 과기부의 이제 총학력 서비스로 저희는 전시 컨벤션이 무역 수출 쪽이고요. 미래 실감 교육들이 이제 고등교육이나 이제 과학교육이고요. 특화 관광 이런 건 어려 관광이라든지 산업 관광 그리고 아까 근대 오리라든지 김광석 같은 역사 체험 가상 솔루션 이런 부분을 통하고 이게 완성이 되면 확장 컨텐츠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나 저작 도구가 공급되고 지역에서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 통해서 아마 가상 경제 생태계가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정부에서는 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가상현실 세계에서 메타버스가 정말 잘 구축되고 잘 돌아가려면 서드파트의 생태계가 개방형 생태계가 만들어져요. 서드파트는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차 밴드 수준에서의 어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 다양한 이제 창작 활동이나 저작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역에서는 데이터를 개방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스타디움이라든지 대구 FC가 데이터가 없으면은 아무리 저작 도구가 있어도 만들지를 못합니다. 시당 건물을 데이터를 건축 설계 데이터를 줘야지 중소기업들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공 데이터 관련돼서는 제공이 돼야지 메타버스에 플랫폼에 올릴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민회관, 대구 문화예술의 전당 이런 것들이 공간에 대한 데이터, 설계 데이터를 줘야지 안에 있는 현실과 똑같은 메타버스 엔진을 통해서 만들 수 있듯이 지금 대구시가 해줘야 되는 거는 데이터 개방이고 이런 데이터 개방으로 통해서 기업들은 그 AR 관광 서비스, 이커머셜 그리고 건축, 부동산, 방송, 미디어 이러한 서비스를 만드는 부분이 수반돼야지 저희 메타버스가 가능하고요. 정부에서는 플랫폼과 제작 도구를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서비스나 이 부분들은 지역에서 많이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좀 공고하고 있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대구는 선제적으로 아까 전시 컨벤션, 미래 실감 교육, 특화 관광, 역사 체험이라는 그걸 지역을 제안을 했고 지금 중기부에도 그거를 확장 컨텐츠로 수출 산업, 서비스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보를 해서 내년에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초 비용은 어떻게 돼요? 네? 기초 비용이 들어갈까요? 비용. 기초 비용요? 예. 그 컨텐츠를 이용해 솔루션을 해갖고 그 플랫폼을 하려면 네. 일정 이상의 그 비용이 투자가 되겠지만이 그게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기초 비용이 우리 기반 플랫폼입니다. 요것도 과기부에서 2020년에 만들면 여기에 대해 저작 도구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됩니다. 무료. 네. 네. 근데 저희가 이게 다 일단은 실험적인 단계니까 단계별로 가겠죠. 근데 저희는 과기부가 플랫폼 만들었으면 우리가 초강력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겠다 하고 제안을 했고요. 대구는 좀 더 유리한 게 아까 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출 산업 관련돼서 요거는 실제 대구에 있는 자동차 수출 기업들이 홈페이지 보통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런 걸 만들어주는 고품격의 컨텐츠 만드는 지원 사업까지 저희는 확보라기보다는 지금 정부 안에 담겨져 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작 도구는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업들이 이걸 구축하는 비용도 저희가 공모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정부 정책 방향이자 대구가 이제 정부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수주할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게 2022년부터 2003년까지 다 만들어지고 만들어지고 어떠한 서비스 모델을 대구는 선제적으로 좀 만들어가고 나중에 다 풀릴 겁니다.
제작 도구는. 네. 그래서 아까 이 통합 플랫폼, 아까 말씀하시는 비용의 뭡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거. 서비스 플랫폼, 개발 플랫폼,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데이터와 연결되는 저작 도구나 이런 것들이 서드 파트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개방입니다. 데이터 개방을 시도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네트워크, 이런 5G라는 이런 통신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5G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거 컨텐츠, 아까 말하는 이게 하나의 서비스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뭐 김광석 거리, 그리고 김광석 거리하고 뭐 이 주변에 있는 상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AR 기능을 하는 위치 서비스인데요. AR은 현실 세계와 현실 세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스마트폰으로 꼭 메타버스라고 해서 이 HMD를 깨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휴대폰으로도 가능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 PC 폰으로 연결되는 게 있고요. 제페토 같은 경우는 아까 제페토 그 게임성 같은 경우는 PC하고 폰으로 되는 게 있고요. 조금 아까 인게이지 같이 영화 같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것 같이 HMD까지 호환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메타버스에서 디바이스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메타버스를 해서 다 HMD를 깨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기능이나 효용성에 따라서 PC와 스마트폰을 연결되는 게 있고, PC, 스마트폰, 이런 HMD 디바이스 같이 연결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 아까 메타버스에 제페토, 로블록스 다 있잖아요. 다 이걸로 연결한다고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트래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폰 호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앱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페이스북이 왜 디바이스를 개발하려고 하면 메타버스를 장악하려고 하면 디바이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울 속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AR 기본에 있는 정보, 그러면은 저희 같이 뭐 김광석 거리라든지 갓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면 이게 그 특징만으로서 어떤 미러 세계를 만들고요. 이 자체가 데이터화되고 자산화됩니다. 네. 요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수출 산업 메타버스입니다. 제가 이거는 뭐 그때 여기 시장에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좀 설명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중기부의 2020년 과제, 현재는 온라인 수출 플랫폼에서 O2O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수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중기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선제적으로, 대구의 국제통상과에서는 선제적으로 3D 가상 전시회를 개최를 했고, 메타버스 전시회를 내년에 한 3, 4월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기반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1년에 100개사 정도를 메타버스에 올라가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을 중기부에 제안했고, 현재 정부 안에 반영이 돼서 내년에 이제 제 공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상 수출, 단순하게 그냥 온라인 상에서 그냥 클릭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 상에서 가상 공간에서 만나서 회의도 하고, 어떠한 그 물건을 두고 설명도 하고, 이러한 디지털 무역을 완전히 전환하는 모델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수출 커머셜 환경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지금 뭐 미용, 뷰티 뭐 여러 가지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근데 뭐 이러한 부분들도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제 그 하나의 가상 콘텐츠로 만드는 제작 지원 사업을 하고, 기업들이 이거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메타버스, 저도 전공 자체는 전자공학이지만 컴퓨터공학 출신이 아닙니다. 근데 메타버스 제작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들도 기업들도 기초교육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정부와 취약계층 중에서 노인이 진짜 많습니다. 키오스크 못 쓰면 기다려야 됩니다. 열차 가서 KTX 앞에 KTX 기다리는 사람은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키오스크 쓰거나 앱으로 애매하니까. 그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교육을 받고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만드는 거는 소프트웨어 기업 만들더라도 사용하는 거는 소비자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테크노파크의 저희 센터가 이런 메타버스 연계되는 환경, 지금은 수출 관련되어 있는 메타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용 모델을 일단은 연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호환성이나 안정성이 높은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해서 상품 컨텐츠를 100개 사, 1년에 100개. 그럼 2년이면 200개 정도 컨텐츠를 만듭니다. 그리고 앞에 과기부 만든 서비스 플랫폼 만들 되면 같이 연동을 해서 저희는 23년 이후로는 대구만의 완전한 수출 플랫폼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교육, 대구의 수출 기업이 자동차 기업, 섬유 기업, 의료 기업, 뷰티 기업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업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을 알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메타버스 환경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처럼 공간을 빌딩할 수 있고요.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고 이처럼 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이게 다들 엔진이 다른 겁니다. 엔진이라는 말을 제가 어떻게 개발 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툴. 소프트웨어계에서는 그걸 엔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개발 툴, 현장하고 실제 똑같이 만드는 툴. 그 어떤 이미지랑 아바타처럼 만드는데 근데 요즘은 꼭 똑같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어떤 용도로 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처럼 이렇게 해서 이런 빌딩 엔진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고 지역에 있는 수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네. 그러면 대구가 역량 가지고 있느냐? 대구 역량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에 이제 예전에 게임 컨텐츠 만드는 회사, 그리고 SI 클라우드 만드는 회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 250개사 정도 됩니다. 삼성이 수원으로 갔지만은 거기에 서드, 2차 밴드라든지 3차 밴드는 아직 대구에 있어서 뭐 지능형 자동차라든지 뭐 스포츠 IoT라든지 그리고 이런 게임을 하고 게임이나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부터 XR, 아까 말하는 메타버스를 접촉하는 기술, 이런 기술을 배양해 왔기 때문에 대구의 자원만으로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시가 데이터를 내놓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플랫폼 제작 도구를 중앙에서 공급할 때 가능합니다. 저희가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제작 도구를 개발할 능력은 안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플랫폼 개발하는 거 유니티, 구글, 페이스북 이렇습니다. 근데 대구에 페이스북만한 회사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네이버나 카카오라든지 이런 SK나 LG 플러스들이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 공급된 거를 이 기업이 쓴다면 다양한 서비스 모델, 전시 컨벤션, 뭐 가상 스포츠, 실감 교육, 그리고 뭐 아까 관광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제가 이게 인게이지 아일랜드에서 만드는 인게이지라는 플랫폼입니다. HMD 기반입니다. 이것처럼 HMD 기반에서 이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제 이 HMD 쓰고 어떤 공간을 빌딩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각자의 아바타를 통해서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교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바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KT 역시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아일랜드 인게이지 플랫폼을 채용해가지고 지금 통신을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뭐 어떠한 이제 교육, 실감 교육, 미래 고등교육이라든지 안에 어떤 이제 그런 교육용으로 처음에 먼저 몰입형 교육용으로 많이 썼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요게 아까 완전 가상과 현실 세계에 기반했던 메타버스입니다. 아까 거울 세계, 라이프 로깅, 가상 증강 세계가 같이 결합돼야지 완전한 메타버스라 했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3개 정도, 거울 세계, 그리고 라이프 로깅, 그리고 증강 현실. 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메타버스 환경을 만들고 이 안에서 스페이스 허브를 통해서 각자 허브가 어떻게 보면은 통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방법을 어떤 거는 전시방이 있을 거고 어떤 방은 교육방이 있을 거고 어떤 방은 이제 발표자가 이제 이 IR 피칭하는 방이 있을 겁니다. 그처럼 이렇게 해서 가상에 있는 공간에서 연결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의견을 교류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이 강의를 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Use the 3D pen to complement 3D. 이게 트래픽 때문에 허브를 통하면은 한 2,000명까지 가능한데 한 방마다는 한 50명 정도까지 해서 인터랙션 될 수가 있습니다. 요 인게이지 플랫폼은 스마트폰, PC, HMD 이 세 가지 기종이 가장 호환할 수가 있습니다. To the session and start collaborating. You can now access live events at the click of a button. Once you receive a link to the event page, you can click the Open in App button and it will launch the app for you. 이렇게 아까 현실세계 공간을 빌딩할 수가 We 있습니다. have also updated our search function in app, making it easier to find 3D objects and locations. Engage. Virtual communication made real. 이거는 메타버스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거는 미디어 융합형 메타버스입니다. 이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 아바타는 아까 말하는 그 게임 형태의 메타버스 있지만 이 안에 있는 공연만큼은 실공연입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코로나 터질 때 포항 시민을 위해서 이 공연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더 실감나게 되면 HMD 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거는 HMD하고 스마트폰으로 PC가 가능하지만 이런 같은 경우는 진짜 실감나게 하려고 하면 이런 거 껴야 됩니다. 예. 여기 있는 각 아바타들이 포항 시민입니다. 예, 시민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아니고 서로 대화하는 게 아니고 보는 거잖아요. 보통 유튜브 올라가서 보듯이 접속해서 보는 거는 뭐 1억 몇 명이든 2억만 명이든 클라우드 용량만 허용하면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연주하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 팬들이 막 응원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로는 아까 인터랙션이나 이 간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 트래픽이 되게 영향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마 웬만한 웹사이트에 한 2,000명 동시 접속하면 다운돼 버립니다. 그게 클라우드의 트래픽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동시하지 않습니까? 네. 네. 나오나 공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용도 자체가 공연의 관람이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아까 용도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메타버스 쓰느냐, 어떤 기능이 메타버스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넘기겠습니다. 이게 전시 컨벤션입니다. 이제는 이 옆에처럼 실환경의 현실세계 기반의 이거 동작 안 한다. 이처럼 이런 가상 자동차 같은 경우 이런 자동차의 이미지 안에 우리 수출 기업들이 파트 부품들이 뭐 타이어나 뭐 기아나 이런 거 있겠죠.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담도 할 수가 있고요. 유아용품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시 컨벤션에 공연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정말 정밀한 이미지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영어 강사입니다. 영어 강사인데 영어 교육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주에 있는 데서 영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지만은 이러한 영어 교육을 어떤 환경에서 아까 했지만 우주 환경, 우주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는 이런 걸 보면서 지구를 보면서 얼스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조금 중간으로 한번 가볼래요?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네. 이거 둘 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아까 3D 그 제페토에 있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게 언리얼 엔진입니다. 이거 둘 다 메타버스입니다. 느낌이 다르시죠? 유니티 엔진 같은 경우는 유니티 엔진 같은 경우는 개방형 엔진입니다. 그러니까는 무료로 공급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니티 엔진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제피토, 로블록스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는 영화 제작에 많이 쓰입니다. 드라마 제작에. 이게 가상 공간입니다. 근데 이거를 산업단지로 간다면 농공단지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어떠한 엔진을 쓰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니티 엔진은 현재 무료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페토라든지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드라마나 영화 제작에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제가 알기로 언리얼 엔진 해가지고 대구의 대형 미디어에서 10편의 드라마를 80억에 만들었습니다. 10편의 드라마를 80억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드라마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좀 이게 PC에서 연동이 안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거의 1시간,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때까지 지금까지 경청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 대구 스포츠센터가 수성 알파시티, 예, 저기 김동식 의원님도 계시는데요. 알파시티에 이제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여기에 1층에 스포츠 관련된 가상 스포츠 메타버스와 게임 컨텐츠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대구가 수도권 다음으로는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은 저는 가장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구가 선제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하나의 또 시장에 좀 도와주셔가지고 중수출 기업들 엑셀 컨텐츠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네, 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